안녕하세요. 오늘은 언어의 본질에 대해 학습합니다. 제가 오늘 수업 중간에 여러분께 이렇게 종소리를 들려드리고 특정 단어를 불러드릴 텐데요. 그 단어를 잘 듣고 학습지에 차례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이 다 끝난 후에, 즉 영상을 다 시청한 후에 여러분이 방금 적은 그 단어가 언어의 본질 중 어떤 특성에 해당하는지를 옆에 적어주세요. 그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단어에는 뜻이 있고 그것을 나타내는 말소리와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런 말소리와 글자를 언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에는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 해살의 식물이라는 뜻이 있고 우리는 나무를 나타내려고 나무라고 쓰고 발음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언어에 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네, 앞의 영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단어에는 뜻이 있고 그 뜻을 전달할 때는 말소리나 글자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 한 번 더 학습하겠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에 문자나 음성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의 문자나 음성을 언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글자를 쓰거나 지금 저처럼 말소리를 사용하게 되죠. 이러한 글자나 말소리를 언어라고 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나무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글자를 쓰고 나무 이러한 말소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나 음성, 말소리를 사용할 때 이것을 언어라고 하는데요. 본질이라는 것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성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언어의 본질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요. 언어의 본질이라는 것은 언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언어 자체의 특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를 배우는 것이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네, 언어라는 것은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로 적거나 아니면 나무 이렇게 말소리를 사용하는 것을 언어라고 했는데요. 언어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담아내는 형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의미를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내용은 글자로 적거나 말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음성이나 문자라고 하는 형식에 담아낸 기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문자 기호를 사용하기도 하고 음성 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문자나 음성으로 대신해서 나타내죠. 이것을 우리가 기호라고 하는데요. 기호의 뜻을 살펴보면 기호는 어떤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호, 문자, 표지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언어는 가장 대표적인 기호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글자를 쓰거나 말소리라고 하는 기호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첫 번째 특징은 기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기호성입니다. 기호성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4가지 언어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언어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나 말소리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하죠. 문자 기호, 음성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언어의 본질 중에 기호성이라고 합니다. 아름이는 왜 나무를 나무라고 부르는지 궁금해졌다. 이것 봐, 나무가 참 크지 않니? 그런데 말이야, 왜 나무를 나무라고 부르지? 나무를 반드시 나무라고 불러야 할까? 나무를 나무로 부르게 된 데는 특별한 까닭이 있을까? 네, 앞의 영상에서 나무를 반드시 나무라고 불러야 하나? 라고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무는 반드시 나무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한국인은 나무라고 하지만 중국인은 슈라고 하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트리라고 합니다. 일본어로는 기라고 하네요. 물론 제 발음은 정확하지 않겠죠. 발음은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나무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것을 글자로 나타내고 또 말소리로 나타낼 때 전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언어에 따라 다르네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즉 각각의 언어에 따라 같은 대상이지만, 즉 같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기호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를 반드시 나무라고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 나무를 꼭 나무라고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언어마다 다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번에 다다 적어주세요. 다다. 다다. 네, 지금 여러분이 앞에 보고 계신 세 가지의 예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이름은 다를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예인데요. 여러분은 이 채소를 부추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표준어에서는 부추라고 부르죠. 즉 서울에서는 부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경상도에서는 똑같은 대상이지만 정구지라고 부르고 전라도에서는 솔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대상은 한 가지인데 그 대상을 가리키는 이름은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이것을 반드시 부추라고 불러야 하는 것은 아니구나. 서울에서는 부추라는 이름을 지어줬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정구지나 솔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말소리를 이 대상에 붙여줬구나, 결합을 시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예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이름을 짓습니다. 아기 이름을 지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기가 태어날 때 이름까지 정해져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기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대상이 생겨났을 때 그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름을 지어요. 즉, 이름은 결정되고 반드시 그렇게 불러야만 하는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마음대로 아무거나 붙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할머니가 또는 장명소에 계신 전문가가 여러분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죠.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배우를 현빈으로 알고 있을 텐데요. 현빈의 본명은 김태평이라고 해요. 그러면 현빈의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김태평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붙여줬어요. 그리고 현빈은 김태평이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연예인으로 데뷔를 하면서 현빈이라고 하는 예명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대상에는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구나. 반드시 그렇게 불러야만 하는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가리키는 이름은 우리가 이렇게 임의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붙여주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언어의 특징 중에 자의성이라는 것입니다. 언어는 앞에서 내용과 말소리가 결합하는 것이라고 했죠.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문자나 말소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호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과 기호가 결합할 때는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고 우연히 결합합니다. 이 말이 어렵다면 필연적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부추라고 부를 필요는 없고 마음대로 서울에서는 부추, 경상도에서는 정구지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붙였죠. 이것이 바로 언어의 특징 자의성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두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마음대로 붙인 거예요. 이게 바로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다운이는 나무를 자기 마음대로 다다라고 바꾸어 부르기로 했다. 난 나무를 다다라고 부르고 싶어. 다다가 참 크다. 나무의 말소리를 내 마음대로 바꾸어 불러도 괜찮을까? 이렇게 개인이 언어를 마음대로 바꾸어 쓸 수 있을까? 다운이는 나무를 자기 마음대로 다다라고 바꾸어 부르기로 했다. 난 나무를 다다라고 부르고 싶어. 다다가 참 크다. 나무의 말소리를 내 마음대로 바꾸어 불러도 괜찮을까? 이렇게 개인이 언어를 마음대로 바꾸어 쓸 수 있을까? 앞에서 우리가 나무를 다다로 바꾸어 불러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보았는데요. 우리는 모두 나무라는 말소리로, 나무라는 글자로 그 대상을 표현하는데 만약에 마음대로 다다 또는 냉장고 또는 연필 이렇게 바꾸어 불러도 괜찮은 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화장실에 갈 때 이렇게 바지를 입고 있는 이 캐릭터를 남자 화장실로 생각하고 여자 화장실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니야, 난 오늘부터 치마를 입은 남자로 생각할 거야. 나는 남자고 오늘부터 이쪽 화장실에 갈 거야. 라고 할 때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 기호를 함부로 바꾸어서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죠? 큰일 나겠죠? 우리는 이미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이렇게 맨과 우먼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남자와 여자를 뜻한다라는 약속을 하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어 부르면 아마도 대단한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마찬가지의 예로 신호등도 그래요. 빨간불엔 멈추고 초록불에 건너야 하지만 여러분이 나는 오늘부터 빨간불에 건널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앞의 예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겠죠. 세 번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이 기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것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다 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반대로 나는 오늘부터 더하기를 빼기로 생각할 거야. 곱하기는 나누기로 생각할 거야 라고 마음대로 바꾸어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정답을 맞출 수 없겠죠. 2번 종이와 펜입니다. 종이와 펜. 종이와 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분식집에 가서 주문을 해봐요. 떡볶이 1인분, 순대 1인분 주세요. 했는데 주방장께서 라면 하나, 오뎅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문이 잘못됐어요. 저는 떡볶이와 순대를 주문했는데요. 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는 오늘부터 떡볶이는 라면으로, 순대는 오뎅으로 바꿔서 부르기로 했거든요. 제 마음대로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라면과 오뎅을 드린 겁니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말도 안 돼.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하겠죠. 이렇게 우리는 어떤 말소리와 글자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기로 약속이 이미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함부로 깨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친구가 특정한 대상의 이름을 함부로 바꾸어 불렀을 때는 서로 의사소통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돼요. 메뉴 주문만 못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조차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나무를 함부로 다다로 바꾸어 불러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어린 백성입니다. 어린 백성, 어린 백성. 네,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시면 영어 공부를 할 때 줄긋기 한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데는 그 대상을 가리키는 이런 글자와 말소리가 있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이런 걸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개구리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고 발음에 그러니까 영어를 배울 때는 영어의 문자와 영어의 말소리를 배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든 언어에는 그것을 가리키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담아내는 문자와 음성, 말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함부로 바꿔 부른다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겠죠? 내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언제든지 누구나 마음대로 바꿔 부를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공부해봤자 우리는 의사소통을 못하죠?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하는 어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반드시 그 약속에 기초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언어의 특징,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바꾸어 부르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에 의해서 언어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마음대로 한 개인이 바꾸어 부를 수 없다. 즉 사회적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4번 나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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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람이는 나무가 나무의 옛날 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제 옛글을 읽었는데 나무란 말이 있는 거야. 사전을 찾아봤더니 나무의 옛날 말이라고 하더라. 옛날과 오늘날에 나무를 부르는 말이 다른 거야? 이처럼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기도 할까? 앞의 영상에서 나무를 예전에는 나무라고 불렀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언어의 특징 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의 모습이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예입니다. 언어는 그 모습이 절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00년대의 국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낯설죠. 오늘날에는 사용하지 않는 모음이 있고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자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비읍 아래 작은 이응을 쓰는 이런 글자는 오늘날은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자가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바로 파악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 말고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날 현대역으로 풀이를 했을 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를 설명하는 글인데요.
우리의 말이 중국어와 달라서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있어도 그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서 새로 28글자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세요.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서 만들었대요. 그런데 1400년대의 자료를 보면 1446년에는 어리석은 백성을 이렇게 표시했네요. 어린 백성이라고 했네요. 어린 백성이.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것을 어린 백성이 아니라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읽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446년에 어린이라고 쓴 것은 글자는 오늘날과 똑같이 어린이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구나. 우리는 오늘날 어린이라는 단어를 나이가 적다, 즉 영이라는 의미로 쓰는데 조선시대에는 어린이라는 그 말소리가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나타냈구나. 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달라졌죠. 어리석다라는 말에서 나이가 적다라는 말로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의미가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이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를 봤더니 어여삐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어여삐, 어여쁘다라는 게 예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불쌍히라는 뜻을 나타냈대요. 불쌍하다라는 뜻이었대요. 그러면 조선시대에 어여삐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는 불쌍하다라는 뜻이었대. 그리고 오늘날은 그 어여삐가 어여삐로 표기가 바뀌었고 의미는 예쁘다로 바뀌었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어여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여쁘다로 표기가 달라졌고 의미 역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다섯 번째 단어는 먹방입니다. 먹방입니다. 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 방탄소년단이 있고 꽃이 있고 강이 있는데 이 세 개의 단어는 비슷한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없는 단어였는데 이렇게 그룹이 결성이 되면서 새로 생겨났죠. 그룹이 결성되면서 새로운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말이 생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오늘날 꽃이라고 쓰고 발음하는 이것은 예전에는 곧이라고 쓰고 곧이라고 발음을 했어요. 그렇다면 달라졌네, 변화했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이 오늘날 한강, 낙동강이라고 말하는 그 강을 예전에는 가람이라고 불렀대요. 그렇다면 가람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강이라는 말만 쓰이고 있는 거죠. 가람이라고 하는 순우리말은 없어지고 강이라고 하는 한자어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가람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소멸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거나 변화하거나 아니면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언어의 특징을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소리나 의미가 변화했다라는 뜻으로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언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하기 마련이다 라는 의미로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단어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어는 나무, 트리입니다. 나무, 트리. 강산이는 나무라는 말로 여러 개의 문장을 만들었다. 나무라는 말로 문장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을까?
나무가 참 많구나. 저 나무는 솜사탕을 닮았네. 나는 저 나무가 좋아. 이처럼 인간은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 수 있을까? 네, 앞의 영상에서 나무를 가지고 여러 개의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걸 매우 잘하죠. 지금 앞에 보시는 얘는 여러분이 비유를 공부할 때 친구가 쓴 것이었는데요. 저는 순두부처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저는 청양고추처럼 사납죠. 라고 친구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순두부나 청양고추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고 잘 쓰는데 이렇게 참신하게 정말 새롭게 자기를 표현하기는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 친구가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무척 독창적이고 개성이 넘쳤죠. 이렇게 우리는 원래 있는 단어를 가지고 얼마든지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감동했던 표현, 저는 종이와 펜입니다. 제 운명을 스스로 써나가기 때문이죠. 종이에 펜으로 글씨를 써요. 라고 하는 문장도 새롭게 만든 문장이지만 종이나 펜이라고 하는 원래 있던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을 썼죠. 이렇게 우리는 단어를 가지고 얼마든지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얘는 여러분이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을 알고 있죠.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라는 뜻으로 신조어라고 하죠. 그런데 신조어를 만든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단어를 새롭게 만들기도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가 새롭게 단어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원래 있던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는 단어와 문장을 얼마든지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언어의 특징을 우리가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먹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먹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정말 일상적으로 매우 많이 쓰고 있는 신조어죠. 하지만 7번 단어는 꽃입니다. 꽃, 꽃입니다. 다음 언어의 규칙, 6번째 규칙을 배우겠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라서 짧게 할게요. 국이가 뜨거워요. 밥과 국을 마셨어요. 라는 문장은 뭔가 어색하죠? 국이 뜨거워요.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말이 익숙치 않은 어린아이나 외국인은 국이 뜨거워요를 조사 이와 가를 헷갈리거나 또는 함께 써서 국이가 뜨거워요 라고 해요. 어색하죠? 그리고 밥과 국을 마셨어요 라고 하는 이 문장을 보면 밥은 못 마시죠? 밥을 먹고 국을 마셨어요 라고 해야 하는데 두 개의 문장을 합치면서 마시다 라고 하는 서술어로 문장을 합쳐버렸기 때문에 밥을 먹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사라지면서 문법적으로 어색한 문장이 됐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언어의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뭔가 잘못됐고 어색한 느낌이 들고 의사소통을 잘 할 수가 없는데요. 마찬가지로 솔직히 난 이해가 안 돼. 다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띄어쓰기도 잘못됐고 이 되자는 돼지 할 때 돼자로 썼어야 맞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글자를 쓰거나 말을 할 때 문법적으로 옳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언어의 규칙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 구절, 문장을 만들거나 발음할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문법 또는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이런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맞게 써야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언어의 규칙성입니다. 8번은 소확행입니다. 소확행.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단어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빨리 할게요. 자,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무라고 쓰고, 즉 문자 기호로 나무라고 쓰고
말소리, 음성 기호로 이렇게 나무라고 발음을 하죠.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내용을 전달할 때 문자나 음성이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호성이라고 하고, 내용과 기호가 결합할 때는 우연히 마음대로 결합했죠.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마음대로 결합했어도 결합이 되고 난 후에, 즉 사람들끼리 그것을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이 된 후에는 마음대로 바꾸어 부를 수 없죠.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죠. 시간이 흐르면서 생성, 변화, 소멸합니다.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언어의 창조성입니다. 마지막, 언어를 사용할 때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성입니다. 9번은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